안녕하세요. 메소드 연기예술연구소 박종규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번외 버전입니다. 제 상강의 댓글을 보시면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구독자분께는 먼저 메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상강의 영상을 보시고 아래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셔야 이 영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번외 버전.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취미와 직업은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메소드 연기예술연구소 의견. 취미란 자신의 주가 되는 시간에서 벗어나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주가 되는 생활이 아니라 부수적인 생활이죠. 그렇다고 해도 취미 생활도 생활의 일부이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취미를 자신의 본업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뭔가 구속되거나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즐기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능력 이상의 어떤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을 구속시키고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혹은 1년을 배우고 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배우로 직업을 가지겠다고 했지만 연기에 투자한 시간은 미비하고 당장 생계를 위해 투자한 시간은 더 많으면서 연기적 발전이 없다고 불평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상의 것을 기대합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직업이 따로 있지만 취미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계 유지라는 것만 생각하면 취미와 직업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즐기면서 해라.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고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질문 2.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취미생활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니까요. 하지만 직업으로 접근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직업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네이버에서 직업이란 단어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작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이라고요. 메소드 연기예술소 의견. 취미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업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요. 취미라는 것이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문장을 보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직업이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그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업이든 취미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취미도 자신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단지 생계 유지 때문에 스트레스와 억압을 받기보다는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한다는 것이 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3.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아니죠. 휴식을 갖고 재미를 느끼기 위해 가는 것이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라 봅니다. 만약 내가 여행을 갔다 오는데 누가 돈을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재미와 휴식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왜냐? 자유의지가 아니니까요. 갔다 오기 싫지만 가야 돈이 나오니까요. 직업과 취미는 엄연히 다른 성격입니다. 메소드 연기예술연구소 의견. 여행을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위한 일종의 휴식이죠.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말을 하듯 여행도 일상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잠시 동안 일상의 모든 것을 잊고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죠.
여행할 때 일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일상에 더욱 얽매인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나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기쁜 기억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원활한 삶을 위한 연장선상이지 전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여행은 원활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행과 일상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 지으면 지을수록 일상과 여행은 괴리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누가 돈을 주겠다는데 왜 신나고 재미나지 않죠?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행을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데 왜 재미가 없는 것일까요? 재미가 없으려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갔다 오기 싫지만 가야 돈이 나오니까요. 그것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 가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든 취미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질문 4. 선생님께 배우는 목적이 취미인 사람에게는 연기를 잘하려고 결과를 내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먹고 살만한 일이니까요.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재미있으면 하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배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과연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기를 잘하려고 오디션에 붙으려고 하는 목적의식 없이 과연 연기 교육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에피소드 의견. 연기를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20살인 청년이 30살이 되려고 노력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아무리 담배를 피워도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배우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인데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힘든 것입니다. 취미야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어떤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미는 자신의 수준 이상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가지고 하기에 재미있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없게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목표를 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원활한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1순위로 하지 않고 그 외적인 것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명세하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받는 직업을 택하면 됩니다. 배우는 월급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예술은 생계유지 수단이 다른 직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술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그 이상 벌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발전시키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과 고통 그리고 좌절 없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연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배우가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들을 최소화시켜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명예를 갖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전의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렸을까요? 직업이란 부르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자기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부름받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직업은 생계의 유지 수단이 아니라 원래 자기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부름받는 일입니다. 이게 직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깊숙한 곳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생계 유지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택하니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의 깊숙한 곳에서 부르다의 의미는 현대어로 바꾸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